예,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 제1학원 수학 언어연구소 여기 메스랩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제1학원에서 17년간 우리 학생들 수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나의 역사가 제1의 역사이고, 제1의 역사가 나의 역사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메스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메스랩은 제1학원이 만든 프리미엄 수학 심화 전문가입니다. 먼저 이 메스랩을 말씀드릴 때,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스랩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메스랩의 모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스랩의 모토는요, 이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자,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다만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학생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할 때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추구하자. 이런 모토로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그게 말이나 가능하지 진짜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자, 여기 써져 있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정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시작반 게다가 단 한 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특히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뭐 무학여고나 한대부고는 이 근처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시험이 어려운 학교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작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학생들을 한 1년만이라도 먼저 조금 더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다 예비 중인 어머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 예비 중인 어머님들께 저희 메스랩은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전문가입니다. 근데 예비 중인 어머님께 이렇게 메스랩을 소개하는 이유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 고등학교 시작반에 했던 저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메스랩의 커리큘럼입니다. 2개의 반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완전하게 수학을 몰입해서 압도적인 양으로 공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요, 중학교 3학년 졸업 이전에 고등학교 3학년 전 내용 또는 거의 전 내용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 물어보시겠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물론 이거는 수행한 학생의 어느 정도의 수준도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로만 반을 제대로 꾸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커리큘럼 부분은 약간 양적인 부분, 좀 선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메스랩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질적인 부분. 저희 메스랩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수학, 심화 전문가라고 했죠. 그래서 메스랩은요, 사실 수학은 선행도 중요하고 심화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 메스랩에 굳이 둘 중에 하나,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걸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희는 선행보다는 심화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학원과 다른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수학 심화 하는데 도대체 수학 심화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수학 심화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 근데 사실 쉽다 어렵다 자체가 사실은 되게 상대적인 개념 아닌가요? 누구한테는 쉬운 게 사실 누구한테는 어렵고 누구한테 어려운 게 누구한테는 쉽잖아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애들이 못 풀지? 그런 걸 막 고민합니다. 자, 매스랩이 추구하는 수학 심화는요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그냥 많이 이렇게 풀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 어려운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학생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쉽다 어렵다의 그런 구분 자체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심하고 그게 매스랩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들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가르쳐봐서 알지만 어려운 문제를요 무턱대고 많이 풀면요 애들이 수학을 즐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그냥 무턱대고 풀면 질리고 그런 걸 추구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전에 제대로 된 심화학습이 이루어진 뒤에 특별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즐겁고 수학을 풀면서 행복해집니다. 수학을 풀면서 행복해져야지 제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17경과 고민했던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실제로 해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알고 있다, 만들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만들고 싶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매스랩만의 간담회가 아니라서 시간이 조금 짧게 돼 있는데 어머니 혹시 저희가 이걸 실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만 간단하게 많은 예시를 들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정도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학 어렵죠? 그렇죠? 근데 왜 어려울까? 일단 수학은요 도구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필요하나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도구. 예를 들면 망치라는 도구는 뭐 할 때 쓰죠? 목을 박을 때 쓰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디 못을 박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죠? 망치 가져와야 되겠네. 라는 게 떠오르죠. 수학도 똑같습니다. 자, 수학을 공부할 때요. 수학에서 개념이라는 것과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런 걸 배울 때 그냥 개념은 이거고 원리는 이거다 라고 배우면 어디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써먹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가 뭐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어디다 써먹지? 그러면요. 못을 박을 때 망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 문제에서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겠네? 문제에서 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생각해야 되겠네. 당연한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의 경계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매스랩에서 하는 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보통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요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요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언어화시켜서 기억하자. 자, 그러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고1 때도 나오고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그냥 게임이에요. 수업을. 자, 그래서 저희가 제1학원 수학언어연구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합니다. 수학을 언어화시켜서 해보자.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문제예요. 근데 보통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잘 풀까요? 못 풀까요? 잘 못 풉니다. 많이 당합니다. 자, 개념은요, 이거에 불과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지수법칙. 요거밖에 없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와 개념을 배웠으면 그거에 따르는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제대로 공부한 거고 그게 제대로 심화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안 풀리냐? 이런 거죠. 저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 공식을 외우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3살짜리 꼬마 데려다 놓고요. 외우기 시켜도 외우기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냐? 저 지수법칙 안에 있는 진짜 원리를 알아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 지수법칙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건 저의 언어고요. 그리고 저의 언어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납득을 하면 아이들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지수문제 해결의 제1원칙.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 선생님, 제가요, 문제집 되게 많이 풀고요, 참고서 되게 많이 풀었는데, 저런 말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어디서 왜 구라치세요? 학생들이 그러겠죠. 자, 저는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납득을 시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사실상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고, 결국 이 지수법칙의 결론은 이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외워는 안 되잖아요. 자, 지수법칙 잘 보십시오. 저 3개밖에 없습니다. 자,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머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공식의 위치가 뭐죠? 이 수학 책에서는 저 법칙에서는 저 얘기를 은근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학생이 이걸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자, 이거 지수법칙 언제 이어지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로서 이어지고 지수로 고함수로 이어집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이 진짜 어려운 문제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요. 그럼 딱 제가 봅니다. 저 한번 봅니다. 뭐지? 그러면 또 막 눈알을 굴다가 아 이거구나 하고 자기 풉니다. 자, 우리가 쉽든 어렵든 중학교 문제든 고등학교 문제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문제가 나왔는데 저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문제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전에 풀어가서 외웠거나 해답지를 봐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지수 문제 해결의 제1원칙은 뭐다? 밑으로 어떻게 갖게 할 수 있나? 있다. 2로 갖게 할 수 있겠다.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18승 더하기 2의 25승 그리고 2의 6승이니까 2의 2승이니까 2의 12승 플러스 2의 19승. 자,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예를 들기 위해서 좀 중학교 2학년에 간다는 걸 예를 들고 왔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4점짜리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원리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아직은 안 풀렸네요. 자, 지수법칙의 의미, 두 번째 의미. 저 안에 숨겨져 있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저기 보시면 지수끼리 곱하기도 있고 지수끼리 나누기도 있죠.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 있으면 모두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보통. 곱하기나 빼기도 있어야 되죠. 없네요? 그러니까 뭐다? 합해가는 지수법칙이 없다. 이거 지수인데 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지수법칙은 못하죠.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 안 풀리는데 그럼 어떻게 풀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걸로 풀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는요. 분배법칙이라는 되게 위치 보이지가 정말로 중요한 거 배웠어요. 뭐냐? 합방형 형태로 지수가 돼 있으면 뭐 한다? 분배법칙을 이용한다. 분배법칙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전개하는 것도 있고 묶어주는 거, 인수분해하는 것도 있어요. 묶어줄 수 있어요. 2의 18승. 답 집어고 왔어요? 선생님? 아니요. 나의 저의 얘기가 우리 학생들의 얘기가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쓰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의하여 해결이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연에 의해서 해결되면요. 어떨 땐 시험 잘 보고 어떨 땐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진짜 중요한 시험에는 못 봐요. 왜? 긴장하니까. 당신의 발이 급할 테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 필연적으로 풀 수밖에 없으면
문제가 어려운데 쉽다 어렵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시험수입니다. 자, 끝까지 그래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18이 대하니까 2의 7제곱. 자, 2의 시계수를 보면 1 플러스 2의 7제곱. 오, 지워지네. 오, 이건 2의 18승 나면 2의 12승이니까, 오, 나누기니까 저 지수곱 직선에 2의 6승이네. 이렇게 차네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자, 저기 있는 거는요. 저희가 수학을 언어화시켜서 가르칠 때 중학교는 50여 개 정도, 고등학교는 한 200여 개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한 거고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를 할 수 있냐? 자, 아까 전에 보셨죠? 모함하고 점도 1등, 한대고 점도 1등, 남도 1등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저희 매스랩을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감동할 수 있는, 이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원래? 와, 나는 지금까지 되게 바보처럼 살았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1학원 수학언어연구소 매스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